생물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뭐 이렇게 간장 담그는 거죠. 예. 발효시킬 때 세균이 도움을 주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콩이고, 그죠? 메주지, 메주. 콩이고. 1031에서 이거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소금물 같은 거를 이용하고. 네. 근데 이거를 어떤 조건에서 이게 오랫동안 좀 놔두면 이게 그냥 소금물 맛이 아니잖아요. 네. 간장은 또 간장에 이상한 맛이 있잖아. 간장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이렇게 했나 참 궁금하긴 한데, 이 메주를 콩을 삶은 다음에 콩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널어 놓는 거야. 세균들. 그러면 이제 이게 곰팡이가 있잖아. 곰팡이, 누룩곰팡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요 메주에 달라붙어가지고 여기 곰팡이들이 있는 거죠. 곰팡이가 이거를 발효를 시키는 거야. 네. 이거를 누가 이렇게 처음에 했을까 참 신기하고. 이상하죠. 네. 그 메주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발효가 된다는 걸 어떻게 알고. 또 건강에도 좋다라는 거지. 이런 된장찌개나 이런 게 그 장을 더 편안하게 하거든요. 유산균 이런 게 장을 더 튼튼하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효식품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버섯인데, 버섯은 이제 뭔가 채소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건 식물이 아니에요. 예, 식물이 아닙니다, 얘가. 곰팡이도 아니고, 버섯은 버섯인데 일단 식물은 아니다. 예, 그 식물의 특징이 얘한테 없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좀 알아볼 거고, 일단 버섯과 곰팡이는 합쳐서 균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도 배우지 않았어. 맞아요. 균류라고 하는데, 이 균류라고 해서 세균일 것 같지만 세균은 아니에요. 네, 세균은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세균을 말하는 그 용어는. 그래서 이 균류에는 버섯과 곰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효모라고 하는 게 있고, 효모는 그 빵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버섯, 곰팡이, 효모는 우리가 균류라고 불러. 근데 이런 애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엽록체가 없어요. 엽록체가 없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그 이미 죽은 물질들 그런 데에서부터 양분을 얻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광합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뿌리, 잎, 꽃 요런 구조가 없어요. 예. 원래 스스로 양분을 만들면서 뿌리, 잎, 꽃 등 이런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식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식물의 특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식물은 아니다, 적어도. 버섯은 봄과 여름에 따뜻한 날씨에 주로 볼 수가 있고, 곰팡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따뜻할 때, 뭐 겨울이라도 곰팡이 필 때는 핍니다. 뭐 특히 실내에는 피긴 하죠. 주로 볼 수 있는 장소 둘 다 습기가 많고 양분이 있는 곳, 버섯은 나무 밑동 주변이나 낙엽이 쌓인 곳 이런 데서 버섯이 자라납니다. 나무도 죽은 나무한테서는 버섯이 펴요. 나무가 죽어 있잖아. 그러면 좀 있으면 버섯 핍니다. 곰팡이는 축축하고 그늘진 곳.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곤충 같은 게 죽었다 그러면 거기 동충하초라고 해서 거기서도 죽은 동물한테서도 버섯이 피어납니다. 자, 이런 게 지금 뭔가 죽었지, 벌레가 죽었는데 여기 버섯이 피어나는 거예요. 뭐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이다 뭐 이런 뜻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뭐가 죽었어, 번데기가. 여기 버섯이 피어나는 거죠. 예. 버섯이.
이게 버섯이에요. 이게. 저거 먹는 거잖아요. 저거 버섯이에요. 먹는다. 이것도 이제 번데기가 이제 죽었어요.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 먹어도 되는 거죠. 예, 약이야, 약. 동충하초는 뭐 동의보감 이런 데 있을 거야. 소량 약이에요. 약용 버섯. 곤충 기생형 약용 버섯. 그럼 식물에는 안 사는 거네요. 뭐 그런 거죠. 식물에는 뭐 식물에서 피어나는 건 다른 버섯이지. 하여튼 곤충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피어나는 그런 버섯을 동충하초라고 해. 자, 그래서 느타리버섯과 빵에 자란 곰팡이를 비교해 보면 느타리버섯은 좀 색깔 윗부분은 갈색이고 아랫부분은 하얀색이고요. 손가락 마디 정도가 되고 곱게 뻗어 있고 윗부분은 펼쳐져 있다. 매끈매끈한 느낌이 나고 결이 있다. 이렇게 뭐 결이 있다. 빵에 자란 곰팡이는 뭐 푸른색, 하얀색, 검은색 등 이렇게 피고요. 크기가 작고 여기저기 또 퍼져 있고 퍼져 있는 모양이 각각 다르다. 불쾌한 냄새가 난다. 정해져 있는 모양 없이 뭉쳐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버섯과 곰팡이는 식물하고는 다른 게 있다. 비슷한 점도 물론 있죠. 예, 뭐 어디에 자리 잡고 서 있다.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뭐 점점 자라면서 커진다.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얘네들은 뿌리, 줄기, 잎 등 이런 식물의 기관이 있지는 않고 초록색이 아니고요. 초록색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런 게 기관이 없습니다. 기관이 없고 초록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엽록체도 없다라는 거죠. 엽록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그래서 이 둘은 뭐라고? 식물이 아니고 이런 애들은 균류라고 불러요. 균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균류라고 부르냐면 이런 애들이 자세히 이제 곰팡이 같은 경우 특히 잘 보면 이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곰팡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맞아요. 이런 거를 균사라고 합니다. 균사.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균류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 누룩곰팡이나 푸른곰팡이나 빵곰팡이나 효모 등 이런 거 다 그 곰팡이류인데, 누룩곰팡이는 좀 이로운 곰팡이입니다. 이거는 술이나 된장 담글 때. 푸른곰팡이는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만드는데 그 원료가 되고요. 근데 빵곰팡이는 왠지 이로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빵에 핀 곰팡이를 말하는 거여서 빵곰팡이는 해로운 거야. 그 다음에 효모는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곰팡이고, 이거는 이제 균사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효모를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빵곰팡이는 좀 해로운 곰팡이고요. 누룩곰팡이, 푸른곰팡이, 효모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한테는 이로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자라지 않게 하려면은 일단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섭취하는 게 좋겠고, 냉장고에 보관, 이제 온도를 낮춰서 냉장고에 보관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습기 같은 걸 좀 제거해야 됩니다. 습기를. 장마철에는 햇볕에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곰팡이가 자라지 않게 하려면 습기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옷 같은 거 이제 살균 소독할 수 있으면 이제 살균 소독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핵함은 이제 물 속에 약간 뭐 머리카락처럼 있잖아요. 이제 흐느적흐느적하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초록색이고, 초록색이다라는 거는 사실 엽록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엽록체가 있으면 광합성도 해요. 광합성 합니다. 그럼 광합성을 하면은 식물일 것 같은데,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뿌리, 줄기, 잎 이런 구조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건 뿌리, 줄기, 잎 구조가 있는 건 아니고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길고 여러 갈래가 뭉쳐서 살고 있고요. 물이 고여 있거나 물살이 세지 않은 곳에 주로 있습니다. 일단은 광합성을 한다. 얘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겨울처럼 어려운 환경이 되면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어. 뭐 일부는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식물로 분류되진 않아. 이유가 이런 뿌리줄기 잎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뿌리줄기 잎 이런 기관이 없어요. 자, 연해서 물의 세기나 흐름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쉬워. 핵함을 꺼내면 이제 축축 쳐져 있어요. 뭐 이렇게 꼿꼿하게 서져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 속에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보면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게 핵함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현미경 사용해서 좀 관찰 좀 해볼 거예요. 핵함 같은 것도 관찰해 볼 거고. 핵함을 손으로 만져보면 미끈미끈하고, 그 다음 초록색이고 길다란 모양이고, 여러 갈래가 얽혀 있고요. 뭐 움직이지 않고 곱게 뻗어 있고, 안쪽에 스프링 같은 것이 보입니다. 자, 이거는 현미경이라기보다는 이건 실체 현미경인데, 좀 배율이 낮아요, 이 현미경은.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물대라고 합니다, 여기를. 재물대에 물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대물 렌즈를 가장 아래로 내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돌리면, 이 조동나사 이런 걸 돌리면 이게 내려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이게 올리면서 초점을 맞춘다. 관찰 결과를 그리거나 기록한다. 이런 거 해보시면 되겠고.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요? 자, 핵함과 식물의 비교. 핵함과 식물은 둘 다 초록색이고, 뭐 길게 뻗어 있고, 이런 건 약간 공통점일 수가 있지만, 이제 다른 점, 여러 갈래가 얽혀 있다. 가지가 없다. 자리 잡고 서 있지 않는다. 뿌리, 줄기, 잎, 꽃 등 없다. 그래서 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도 식물이 아닙니다. 식물이 아닙니다. 식물일 것 같은데 식물이 아니고, 이거 원생동물, 원생생물이에요. 원생생물. 원생생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원생생물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거는 원생생물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균류도 아니고 세균과 같은 원핵 생물도 아니면 원생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아까 전에 그 균류도 아니에요. 버섯, 곰팡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원생생물이라고 분류하는데, 원생생물에 반달말 이런 것도 있어요. 반달말. 반달말도 사실 광합성을 하지만 뿌리, 줄기, 잎 뭐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식물이라고 하진 않고, 그렇다라고 이거를 이제 원핵 생물로 분류할 수도 없고, 이거는 원생 생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거 반달말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 근데 약간 녹색이지, 녹색? 녹색이라는 거는 엽록체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광합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반달말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집신벌레의 특징, 회색이다. 회색이다. 그 다음에 둥글고 원통 모양이다. 끝이 둥근 원통 모양이다. 크기가 다양하다. 살아가는 환경, 강이나 논, 연못 등 고여있는 물에서 살아가게 되고,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색이라는 건 엽록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광합성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고 살아가고, 근데 얘는 특징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집신처럼 생겼는데 털이 있어요. 이렇게 선모라고 해서 털들이 움직이면서 움직여요.
근데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 동물이냐? 이건 또 동물은 아니야. 왜냐면 이게 단세포 생물이고 어떤 기관들이 없어요. 그런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없어요. 감각기관 없지만 빛과 같은 자극에 반응하여 움직인다. 요 선모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헤엄칩니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단세포 생물이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단세포니까 작죠. 책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집신벌레, 이거 집신벌레고 집신처럼 생겨서 뭐 집신벌레라고 하긴 하죠. 자, 요런 애입니다. 요런 애 집신벌레. 여기 털들이 있어요. 이렇게 털이 있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요런 애 집신벌레입니다. 자, 색깔 회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려면 요런 거를 뭐 슬라이드 글라스라고 해. 거기에 이런 이제 뭐 집신벌레가 들어있는 뭐 냇가나 이런 데서 이제 채취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한 방울 떨어뜨리고 덮개유리를 덮은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프레파라트라고 해요. 요런 식으로 슬라이드 글라스에 샘플 놔두고 덮개유리 덮은 거 요거를 프레파라트라고 해. 프레파라트를 광학현미경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조동나사, 미동나사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회색이고 긴 타원 모양이고 크기가 다양하고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고 벌레와 같이 움직이지만 다리는 없다. 이름은 벌레인데 벌레는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곤충은 아니야. 이런 거는. 자, 이거는 그냥 마찬가지로 원생생물로 분류를 합니다. 원생생물로. 그래서 얘는 동물은 아니고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뭐 비슷하죠. 그렇지만 어떤 기관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동물이 아니고 집신벌레는 원생생물이라고 해요. 이것도. 자, 그 옆에 장구벌레, 이거는 벌레야. 근데 이거는 장구벌레인데 사실 모기 유충이야. 모기 유충. 네. 텃밭에서 보는. 그래서 이제 고인물 같은 데 보면은 요런 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작은 물가에 보면. 근데 이게 나중에 목이 되는 거야. 이거 무서운 애야. 장구벌레는 자, 물 표면에 꼬리를 내놓고 호흡한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호흡할 때 표면에다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내놓고 호흡을 해요. 그 장구벌레를 죽이려면은 약간 기름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 놓잖아. 기름이 물 위에 뜨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다 자라면 모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장구벌레 가서 물통 안에 있었는데 그거 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플라나리아는 몸이 납작하고 평평하다. 요것도 요거는 둘 다 동물이야. 동물. 동물이에요. 장구벌레도 뭐 동물이고 플라나리아도 동물입니다. 플라나리아는 재생활하는 것 같은데. 플라나리아는 이제 원래 편형 동물이라고 하는데 재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엄청 많이 잘라도 재생활되는데. 그럼 반을 자르면 두 마리가 되는 거예요? 두 마리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거 그림 아니고 이거 사진이야. 사진인데 여기 눈 있지, 눈. 네. 눈이 있어요, 진짜로. 안점이라고 해서. 눈은 아니지만 하여튼 안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른 거예요, 이렇게 띡띡. 여기 나중에 얘가 세 마리 돼요. 요것도 이렇게 자르잖아. 그럼 물론 이제 재생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로 뭐 많이 재생시킨 사람은 뭐 얼마지? 하여튼 뭐 42,473인가 그러시. 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 많이지 않아요? 여기 안점이 생기고 얘도 나중에 여기 안점이 생깁니다. 이 세포가 줄기세포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변형이 되면서 안점이 생깁니다. 쟤는 각각의 다른 애들인 거예요? 이건 이제 머리 부분을 자른 거야. 두 개가 되면 두 개.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요 정도 크기네요. 이 정도 크기. 이건 또 크네. 이거는 무섭다. 근데 이것도 크고. 쟤네는 어디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가에 사는 거예요. 물가에. 플라나리아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아무튼 얘는 동물입니다. 동물에 속하는 거고 밑에 이제 그 물벼룩도 동물이야. 물벼룩은 그래도 눈에 보입니다. 이게 작아도 눈에 보이긴 해요. 톡톡톡 튑니다. 물벼룩이. 뭐 여기 조그만 애들 막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요런 게 물벼룩이고 물벼룩을 따른 작은 그 물고기 같은 애들이 이렇게 또 잡아먹는 거예요. 물벼룩이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 조금씩. 그래서 타원형이고 둥근 모양이고 투명한 껍질에 쌓여 있어가지고요. 그 내부가 다 보여요. 학원에 샘플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여줄 건데, 아무튼 보면은 내장 같은 게 다 보입니다. 안쪽에 투명한 껍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쌍에서 6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근데 다리로 헤엄치는 게 아니라 여기 더듬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더듬이가 있어요. 더듬이로 헤엄쳐요. 더듬이를 이용해서 헤엄을 친다. 때를 지어 생활한다. 자, 여태까지 본 애들은 이제 뭐 물벼룩도 동물입니다. 물벼룩도 동물이에요. 물벼룩. 그래서 뭐 플라나리아, 물벼룩, 뭐 집신벌레, 핵함 뭐 이런 애들은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자, 양분과 먹이 구하여 살아간다. 물속에 살기 적합한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핵함과 물벼룩이 같이 서로 모여 생활하는 동물들이 있다. 핵함과 물벼룩과 같이 서로 모여서 생활하는 동물들이 있다. 세균은 좀 나중에 하시고, 자, 필요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버섯과 곰팡이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여 다른 썩는 물질에서 양분을 얻어서 생활하는 생물이 맞고요. 그쵸? 곰팡이는 주로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란다. X, 습기가 많아야 되고, 핵함은 초록색을 띠며 물살이 센 곳에 서로 뭉쳐 살고 있다. X인데 이제 초록색 띠는 것도 맞고 뭉쳐 사는 것도 맞는데 물살이 센 곳에 사는 건 아니고 물살이 좀 약한 곳에 삽니다. 일단 4번 집신벌레는 긴 타원형이고 스스로 움직인다. 맞네. 핵함은 식물에 속하는 게 아니고요. 집신벌레는 동물에 속하는 거 아니고 둘 다 아니네요. X. 세균은 아직 안 했고. 자, 1번부터 8번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자, 해보자. 자, 버섯과 곰팡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2, 4번. 네, 버섯과 곰팡이는 균류에 속하는 게 맞고, 네, 버섯은 뿌리 줄기 잎 구조 가지고 있다 이거 아니고요. 네, 곰팡이는 썩는 물질에서 양분을 얻어 살아간다 맞고, 곰팡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따뜻한 곳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맞지 않나? 네, 이거 맞고요. 버섯은 광합성하지 못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다 맞고, 버섯은 주로 따뜻한 날씨에 나무 밑둥이나 낙엽이 쌓인 곳에서 볼 수 있다 맞고, 자, 서 있지 않으면 작은 실처럼 모여 있다. 작은 실처럼 모여 있다. 예. 작은 실 같은 게 구조가 있는 거죠. 균사. 준사. 근데 실처럼 모여 있는 건 아니네. 2번, 7번.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이고요. 오른 거 두 가지. 매우 작은 건 아니고 불쾌한 냄새 나는 거 아니고 매끈매끈한 느낌이 있습니다. 3번은 맞고요. 그다음 이런 거는 이제 뭐 아니고 갈색 아랫부분 하얀색이다. 3번 5번이 맞네요. 3번 5번이 맞고 여기저기 피어있다 뭐 이런 거 아니고 3번 5번 2번에 그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자, 무엇을 가장 아래로 내린다. 예. 대물렌즈라고 쓰면 되고, 대물렌즈를 가장 아래로 내리고, 대물렌즈를 올리며 초점 맞추는 거고, 관찰 결과를 그리거나 기록한다. 무엇에 재물대죠, 재물대. 재물대에 관찰할 대상 올려놓습니다. 가로 안에는 다 썼고, 그러니까 이게 대물렌즈, 재물대 쓰면 됩니다. 실체 현미경의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기호로 나열하시오. 그러니까 이 리을 먼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린 다음에 올리면서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초점 다 맞춰지면 그림이나 뭐 이런 거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핵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초록색이 맞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되어있어요. 물살이 흔들리는 것도 맞고요. 얽혀있고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다. 이건 아니고, 이거는 맞고, 이것도 아니네요. 이것도 아니고, 광합성하는 건 맞습니다. 4번 6번 옳지 않은 거 찾아라. 4번 6번이고요 물속에 사는 어떤 생물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프레파라트를 만들어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내용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쳐라. 이거는 이제 좀 실험을 해봐야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회전판을 돌려 일단 배율이 가장 낮은 애부터 보는 거야. 낮은. 이거 틀렸고요. 배율 낮은 거부터 높여가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배율이 가장 낮은 애 일단 이거 고쳐주시고, 전원을 켠 다음 조리개를 이용하여 빛의 양 조절하고, 클립을 열어 프레파라트를 재물대 위에 가운데 고정한다. 재물대가 I였구나. 아까 선생님 O로 쓴 것 같네. 재물대가 I고, 옆에서 보면서 미동나사로 재물대를 올려. 이거 틀렸어요. 미동나사가 아니라 조동나사입니다. 조동나사. 조동나사가 많이 움직이는 거고, 미동나사는 조금 움직이는 거야. 자, 가장 가깝게 하고,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저반 렌즈로 상을 찾는다 맞고요. 미동나사로 초점을 맞춰 상을 보고 저배율의 대물 렌즈로 바꾸어 관찰한다. 요게 이제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 저배율로 보다가 고배율로 이제 낮추는 거죠. 고배율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고쳐주시고, 자, 이건 집신벌레였죠. 집신벌레. 특징 5가지. 뭐 이게 단세포 생물이다. 일단 이게 단세포입니다.
매우 작죠. 뭐 매우 작다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털 같은 게 있어요. 그 털 같은 걸 선무라고 해요. 선무. 그 다음에 뭐 엽록체 같은 거 없어요. 뭐 회색이다 뭐 이런 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인다. 이거 중요한데 스스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적어주시고요. 자, 얘는 이제 물벼룩이고 때를 지어서 생활하는 거 맞고요.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흐르는 물에 산다. 고여있는 물에 사는데 흐르는 물에 사는 거 아니고 타원형 둥근 모양이다 이런 거 맞고, 두 쌍의 다리 가지고 있다. 두 쌍의 더듬이가 있고 다리는 아까 네 쌍에서 한 6쌍? 뭐 이렇게 나와 있었나? 두 쌍의 다리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다리를 움직여 걸어 다니는 거 아니고요. 요거는 맞네요. 불투명이라고 되어 있구나. 그렇네. 투명한 껍질에 쌓여 있고 땅에서 물과 양분을 얻어 살아가는 거 아니고, 더듬이를 이용해서 헤엄치는 거 맞습니다. 138. 그 다음에 이 생물들의 공통점, 물벼룩, 핵함, 그 다음에 집신벌레네. 공통점 뭘까요? 공통점 스스로 움직이는. 핵함은 안 움직이잖아, 그쵸? 무리지어 생활한다. 집신벌레도 무리지어 생활하나? 일단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물 속에 사는 생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요것만 쓰면 될 것 같네요. 뭐 광합성은 이제 하는 게 있고, 스스로 움직인다는 기억하고 디귿은 맞는데, 뭐 고여있는 물에 산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긴 합니다. 됐죠? 세균은 다음에 하고요. 생물과 우리 생활에서 3%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풀면 되는데, 봐봐요. 요건 개구리밥인 건 아시죠? 요거 플라나리아입니다. 예, 플라나리아. 디귿은 뭐지? 디귿이 이게 이끼야, 이끼. 이게 소리끼고요. 요거는 핵함인 거, 핵함. 요거는 지렁인 거 아실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장구벌레, 그쵸? 요거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얘가 땅강아지야. 그게 뭐예요? 땅강아지라고 곤충의 일종인데요. 강아지처럼 생기지도 않는데. 그러게. 땅강아지. 왜 이름이 땅강아지예요? 땅 속에 살아 얘가. 근데 뭐라고 할까, 이제 강아지가 땅 파는 것처럼 파서 그런가? 도대체 어떻게 가게는 해요? 요거예요. 요에 여기 보면은 얘가 땅을 잘 파요. 여기 보여요?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뭐 있죠? 땅 파고 들어갑니다. 땅을 잘 판다고 강아지랑 비교해요. 강아지가 땅 파는 것 같기도 해. 땅 파는 걸 보시면. 선생님은 어렸을 적에 많았어요, 동네에. 어떻게 봐요?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안 돼. 강아지가 땅 파는 것처럼 파 이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다. 니네 집에는 없을 거야 모르겠다. 아니 땅 파는 영상. 아, 땅 파는 영상. 그래서 어떻게 파겠나 그래서 옛날에 이거 딱 잡으면은 이 손을 이렇게 벌려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놀이를 해. 내 땅 얼만큼 이렇게 물어봐 얘한테. 그러면 얘가 이만큼 벌려 이렇게. 이만큼이라고. 내 땅 얼만큼 이렇게 물어봐요. 동학단이에요. 어? 동학단이에요. 뭐랄 때 그랬었어 옛날에 요런 땅강아지 귀여워요 어떻게 보면. 좀 땅강아지다 얘는. 땅강아지. 자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봅니다. 자 합니다. 곰팡이가 폈는데 곰팡이가 자란 까닭을 곰팡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연관지어 쓰시오. 일단은 뭐 양분이 있고 그쵸 양분이 있고 부엌에 놓아뒀던 빵에 곰팡이가 자랐다. 네. 뭐 빵에 그래도 좀 수분이 있겠지. 예. 그래서 곰팡이는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써라 이거죠. 그렇죠? 예. 곰팡이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많고 영양분이 있는 곳에 잘 자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음식물에 곰팡이가 피지 못하게 하는 방법 3가지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건조하게 보관을 한다던가 습기를 제거해서 아니면 냉장고에서 보관한다던가 온도 낮춰서 근데 곰팡이가 사실 공기 중에 좀 떠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뚜껑 같은 거를 잘 닫아야 돼. 그러니까 밀폐 용기에 보관한다던가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핵함이랑 개구리밥의 공통점 2가지 뭐 물에 살고요. 하나는 물에 떠서 살고 하나는 물 속에 살지만 하여튼 물에 사는 거 맞고 예, 물이 지어 산다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광합성을 합니다. 둘 다 녹색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한다. 물이 지어 산다도 괜찮아요. 근데 핵함이 물에 살기에 적합한 까닭은 이게 단단하지 않아. 단단하지 않고 연합니다. 그래서 그 물살에 뭐 이렇게 꺾이지가 않죠. 물살에 적응한다고 할게요. 오히려 단단한 게 물속에서는 더 살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물살에 꺾일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다. 네, 집신벌레와 개미의 비슷한 점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비슷한 점은 움직인다. 네, 다른 점은 집신벌레는 단세포 생물이고 단세포야. 세포 하나로 돼 있어. 그리고 뭐 어떤 기관 같은 게 없어요. 뭐 팔다리 뭐 이런 팔다리는 이상하다. 기관이 없다라고 쓰게 그냥.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거 써주시고요. 예. 비슷한 점, 뭐 움직인다, 뭐 광합성을 못한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사는 곳에 따라서인데, 네 가지로 분류하라고 그래요. 네 가지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물 위에, 그 다음에 물 속에, 땅속 땅 위. 그 땅 위, 땅 속으로 하자. 네 가지로 분류하고, 물 위에 사는 거는 이제 기억. 끝이네요. 물 속에는 리을하고 비읍. 니은. 아, 니은도 맞네요. 근데 이끼는 어디서 산 거예요? 이끼는 땅이라고 하셔야겠죠. 네. 디귿. 땅 속은 이제 미음이랑 땅강아지 땅 속에 삽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됐어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 현미경 관찰하고 이런 거는 좀 요 내용 좀 마무리하고 할게요.